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표입니다. 다음 달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소금을 많이 쓰는 업종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항공기 정비 사업이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헬기 정비업체와 항공사, 대학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많이 소비되는 편의점 도시락. 단백질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다음 달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요즘 소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천일염 시세가 벌써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반찬 가게처럼 소금을 많이 쓰는 식재료 판매점들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식자재 판매점입니다. 천일염이 아닌 일반 소금 판매대까지 대부분 비었습니다. 5kg짜리는 식당에서들 많이 쓰시는 건데 몇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문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물건이 없대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에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일본 그거 때문에 물 방류한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오염된 거 사서 먹을까 봐 비축해놓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이 귀해지면서 젓갈처럼 소금을 많이 쓰는 식재료 전문점들도 난감해졌습니다. 소금 구하기도 어렵지만 하루가 다르게 소금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쌓아놓지 못했어요.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주문을 해도 안 들어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없대요, 물건이. 여기저기서 마트 같은 데서 한 포씩, 뭐 배당 주듯이 한 포씩 이래서 서울에서 우리 딸도 부탁해서 한 포 내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최근 청주 육거리 시장의 붉은 소금 평균 소매 가격은 5kg당 2만 원. 한 달 전보다 무려 96%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86%나 치솟았습니다. 소금값은 올라가고 있고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팔던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정부는 내일부터 수매를 통해 확보한 천일염 400톤을 방출하기로 했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금 가격이 얼마나 진정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내일 충북 지역에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모레까지 50에서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수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공항의 항공기 정비 사업이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 2016년 경남 사천에 밀려 포기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한 헬기 정비업체가 항공기 정비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항공사와 지역 대학들과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충청북도는 아시아나 항공과 손잡고 청주공항에 MRO를 추진해왔습니다. MRO는 유지와 수리, 정비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항공기 정비 사업을 뜻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이 포기하면서 관련 사업이 경남 사천으로 넘어갔고 당시 이시종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공항에 7년 만에 다시 항공기 정비 사업 MRO가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가 아닌 한 헬기 정비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애초 청주공항 바로 옆 에어로폴리스 일지구 일부를 분양받아 헬기 정비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들어서면서
헬기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시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가 우리나라에서 고정익 MRO를 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청주 기지를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가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K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항공기 11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지금은 김포나 홍콩까지 가서 정비를 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큽니다. 청주공항에 항공기 정비업체가 들어서면 관련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바로 옆에 있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지가 있으면 많은 시간과 또 비용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와 항공사 에어로K, 또 정비 인력을 공급할 5개 대학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5개 대학이 이제 뭉쳐서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또 여기에 이제 항공 MRO 산업체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도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기존 활주로에서 정비업체가 있는 에어로폴리스까지 연결하는 유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이 업체는 충청북도와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개별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에어로폴리스는 지난 2019년 이후 헬기 정비 산업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이며 항공기 정비 산업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창립총회를 놓고 법원에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윤강로 씨 측은 지난 3월 창립총회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조직위 사무총장에 위촉됐다며 체육회 압력 때문에 총회를 다시 열어 새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유치위 측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인가를 받지 못한 후보자에 불과하다며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새 총장을 선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개최 전인 내일 오전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충북의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과 건국대 4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외식비가 치솟으며 편의점 간편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분들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 도시락 10개를 추려 영양을 따져봤더니 단백질은 모두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고기의 양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컸고 전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물가의 식비 부담도 커지면서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반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랑 메뉴 구성 생각해서 가성비 위주로 고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계란 같은 거나 김 같은 거, 김치나 채소류도 보고. 도시락 가성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메뉴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편의점 업계. 품질과 영양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 5개 브랜드의 선호도 높은 도시락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5가지에서 11가지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찬 중량은 제품별로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찬 수와 양 모두 많은 건 GS25의 11가지 참 많은 도시락. 가격도 5,200원으로 최대 700원 차이로 가장 비쌌습니다. 도시락 10개 모두 단백질 양은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고기 양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CU의 백종원 고기 2배 정식이 고기 양이 171g으로 가장 많아 최대 2.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돼지불고기를 제공한 반면 GS25의 고집만 도시락과 이마트24 고기 도시락은 소불고기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당류는 많지 않지만 문제는 나트륨이었습니다. 1101에서 1721mg 분포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5에서 86% 수준에 달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땐 컵라면 대신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나 토마토,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찬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영양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장균 등 미생물 5종과 이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븐일레븐 7찬 도시락 제품은 당초 탄수화물과 당류를 실제 함량과 다르게 표기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일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음성군 맹동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형을 받은 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MBC 충북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장에 위촉된 윤승조 국립교통대 총장은 장마철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프로세스 구축과 어려움에 처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청자위원들은 민선 8기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점검과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장애인 핸드볼 리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제천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봉양읍의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화상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발생은 74건으로 늘었고 피해 면적은 27.9헥타르입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 9건, 제천 8건, 음성 7건 등입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민선 8기 1년 첫 성과로 청정 유기농업으로 잘 사는 농촌 구현을 꼽았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김치 원료 공급단지와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푸드테크 단지를 조성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약 아동을 둔 귀농 귀촌 예정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젊은 층 인구 유입을 통해 203세대 810명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충청북도가 대학생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용환 충북지사는 황윤원 충북지역 총장협의회장 등과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생 도시농부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대학생 신청을 받아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게 되며 하루 4시간 농가에서 일하면 인건비 6만 원과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인건비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청주시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19살에서 39살까지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마다 100만 원의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1%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청주시 청년정책 담당관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 기업들은 올 3분기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보다는 2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지만 기준치 100보다는 여전히 낮아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기업들은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인 이유로 고물가와 원자재가 상승을 55.3%로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 소비 둔화와 수출 부진 지속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지역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순회 간담회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지역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